안녕하세요. 다락방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나이 다락방의 바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한 지 너무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영상을 제작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올리고 싶었는데요. 스케줄이 이게 조정이 잘 안 돼가지고 어떻게 촬영을 하고 또 어떻게 편집을 해야 할지 계속 블럭을 맞추는 중이어서 최대한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건 2019년에 굉장히 핫했던 책을 제가 2020년이 된 지금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다들 읽어보셨을 것 같고 또 그 책에 관한 리뷰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과연 이 책을 리뷰로 제작을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이기 때문에 혹시나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허블에서 나왔습니다. 네, 책 소개를 하기 전에 당연히 작가 소개가 먼저 들어가야겠죠. 김초엽 작가님은 2017년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대상하고 가작을 동시 수상하신 걸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십니다. 2017년에는 수상 작품집이 한 번 나왔었고요. 2019년 작년에 첫 소설집인 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으로 오늘의 작가상을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대학에서는 화학을 전공하시고 대학원에서는 생화학을 전공을 하신 과학도 저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이과생이신 작가님이신데요. 네, 그러면 이제 책 소개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소설집에는 총 7편의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라는 작품은요. 편견도 차별도 없는 한 마을이라 불리는 어떠한 곳에서 이제 성년이 될 청년들을 시초지라는 곳으로 순례를 떠나보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례자들이 모두가 다 마을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이것을 조금 이상하게 여긴 인물, 그러니까 주인공은요.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시초지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요. 왜 순례자들이 돌아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비밀을 파헤치고 알아가는 과정을 담은 내용의 소설입니다. 어떤 점이 순례자들을 다시 돌아오지 않게 만드는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소설은요. 예전에 우주탐사대원이었던 희진의 이야기입니다. 희진은요. 우주 탐사를 나갔다가 조난을 당하게 되고요. 어떠한 행성의 외계인들에게 구조가 되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들에게 보살핌을 받고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지구로 돌아온 희진은 이제 할머니가 되었고요. 그런 희진은 자신의 손주에게 그 행성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과정을 담은 내용인데요. 이 희진이 지구로 돌아와서 행성의 이야기를 여기저기 많은 사회에 해요. 하지만 그 정말 실증적인 증거를 말하지 않은 할머니를 많은 사람들은 허언증 환자로 몰아갑니다. 물론 손주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점점점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 손주가 점점 할머니의 말을 믿게 되고 또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 보여지는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고 재미있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제가 제일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에요. 바로 공생가설이라는 소설인데요. 이게 너무 재미있게 읽다 보니까 제가 정신줄 놓고 얘기하다 보면 스포일러가 조금 될 것 같아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최대한 스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내용의 첫 번째는 류드밀라라는 화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행성을 그리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여서 너무나도 유명한데요. 첫 번째 소설이
앞장에서는 이 류드밀라라는 화가의 일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서울의 한 연구소로 이야기가 확 전환이 돼요. 그 연구소에서는 신생아들의 옹알이를 분석을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의 이야기와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이야기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네.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부분이 또 있다면 이 연구소에서 자신의 연구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연구를 하는데요. 바로 사람의 밑에서 큰 아이의 옹알이와 굉장히 완벽한 기계의 밑에서 자란 아이의 옹알이를 분석을 해서 대조를 해보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고 또 평소 제가 생각하던 그런 아이들에 대한 이미지와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어서 이건 진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가 없네요. 다 읽어보셔서 얘기해도 되려나? 아닌가? 어쨌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은 이 소설집의 표제작이자 2017년 한국과학문학상 가작을 수상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작품인데요. 아주 오래전 촉망받던 과학자 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과학자 안나는요, 우주로 사람을 보내기 위한 그 냉동 시스템? 영화에서 보면은 수면시키잖아요. 냉동으로 해서 늙지 않게. 그런 쪽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과학자인데요. 어떠한 행성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이주를 보내고 본인은 본인의 연구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구에 남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서 이 과학자는 자신의 가족이 먼저 가 있는 그 행성으로 이주를 하지 못하게 돼요. 할머니가 된 이 안나는 아주 오래된 우주 정거장에서 가족들이 있는 그 행성으로 가기 위한 열차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우주 정거장을 철거하기 위한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과연 안나는 가족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네, 그 다음으로 담긴 소설은요. 이 전체 소설집에서 조금 색깔이 다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소설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겠구나 라는 것을 가정해놓은 소설이었어요. 일단 이모셔널 솔리드라는 게 유행을 합니다. 이 이모셔널 솔리드라는 거는요. 감정을 담은 물건을 말하는 건데요. 돌도 있고 향초도 있고 붙이는 패치도 있고 아주 다양한 물건들이 나와요. 이 감정에는 뭐 행복, 기쁨, 차분함도 있지만 또 반대로 우울, 분노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감정들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 이모셔널 솔리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조금 비판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요. 이 주인공의 여자친구는 그러한 이모셔널 솔리드를 소유하려 하고 또 믿고 있는 인물입니다. 관점이 다른 이 커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던 소설이었고요. 또 읽으면서 저는 한편으로 그 핫했던 영화 있죠? 인사이드 아웃이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랑 똑같이 이 영화를 떠올리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고 대체 바나가 왜 그 영화를 떠올렸을까 또 같이 생각해 보신다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2017년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대상에 빛나는 소설입니다. 바로 관내분실이라는 소설인데요. 정말 읽으면서 대상을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작품이었어요. 일단 배경은요. 종이책이 사라진 세상이 배경입니다. 도서관이 사라진 세상에서 죽은 사람의 기억을 데이터로 저장을 해서요. 마인드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하는데 이 마인드를 도서관에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유족들이 도서관으로 찾아가서 고인을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서 만날 수 있는 홀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도서관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설은 일단 주인공 지민이 임신을 하고서요, 엄마를 오랜만에 찾아갔다가 이 어머니가 도서관 내에서 분실이 되었다. 이 어머니의 마인드가 도서관에 존재는 하지만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인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물건을 찾아서 마인드를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 주인공이 어머니 한 생애를 돌아보며 가장 중요했던 물건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성 독자가 읽는다면은 남성 독자보다는 조금 더 크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어떻게 보면 여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소설집의 이제 마지막에는요, 나의 우주영웅에 관하여 라는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우주에 한 터널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와 다른 반대편의 우주로 갈 수 있는 터널인데요. 이 터널을 지나가기 위한 우주 탐사대원을 뽑는 과정에 우리의 주인공 가윤이 선발이 됩니다. 이 터널을 지나가려면 인간의 몸으로는 지나갈 수가 없어서 신체 개조를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사이보그 인간이 되어야만 하는 과정인데요. 이 사이보그 인간으로 개조를 하는데 적합한지 신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윤은 자신이 몰랐던 비밀을 하나 알게 됩니다. 바로 이 가윤이 우주 탐사대원을 꿈꾸게 만들었던 영웅이자 우상인 재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재경의 비밀을 점점 알아가면서 가윤이는 결국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어떤 선택인지는 제가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어쨌건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책을 다 덮고 나면은 굉장히 속이 시원함과 동시에 밀려오는 답답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설 7편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와 저의 간단한 감상평을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왜 이 책을 리뷰 영상으로 준비했냐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옛날 사람. 네, 제가 SF 장르를 좋아한다면 좋아하지만 또 안 좋아하는 게 조금 큰 것 같아요. 제가 수학이나 과학 쪽으로는 정말 문외한이어서 그런 책이라던가 영화에서 뭔가 방식, 공식을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정말 몰라서 그런지 일어날 것만 같은 일이랄까요? 어느 날 외계인이 지구로 쳐들어와서 지구를 정복할 것만 같고 또 과연 저런 게 일어날까? 라고 믿음이 안 가서 읽을 때부터 또는 영화를 볼 때부터 몰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SF를 그렇게 즐겨서 읽거나 열광해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는 분명 SF이거든요. 분명 SF인데 SF답지 않은 인간미가 들어있는 소설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먼 미래의 그런 문명들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진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현재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소중한 가치들을 지금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더 들어가지고 이 소설이 훨씬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SF 소설 중에서 제일 재밌었고요. 그리고 한국 작가님이 쓰셔서 그런지 훨씬 한국 정서에 와닿는 느낌이었어요. 인물들의 이름도 물론 영어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한국인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조차도 새로웠고 읽는데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영상의 마지막에서 또 고백을 하자면 저 김초엽 작가님의 팬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체이기도 하지만 제가 못하는 부분, 과학을 그렇게 대학원에서까지 전공을 하셨고 이렇게 글도 잘 쓰시고 또 멋있는 사람 같아요. 앞으로 김초엽 작가님의 책은 제가 꾸준히 읽지 않을까, 그리고 제 영상에서도 자주자주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신다면 제가 왜 이렇게 팬이 되었는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즐거우셨거나 김초엽이라는 작가님이 궁금해지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조심히 내려가세요.